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도 시장의 흐름을 잘 보게 되면은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1.7% 나스닥이 빠지면서 이제는 10,000포인트 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술주가 빠져있는 다우지수만 0.4%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종목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대 3,71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키워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금리와 실적, 그리고 고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영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지금 유럽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라고 영란은행 쪽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트렌드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됐던 미국장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10년물이 다시 한번 4.2%대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난 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2년물 국채금리가 되겠는데요. 무려 10bp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서 개장 전에 2년물은 2007년 7월 이후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흐름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실적은 다 엇갈리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었던 만큼 호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호실적이 충분히 이런 투자 심리를 다독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몇 가지만 들어보면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10% 밀렸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을 했지만 역시 전망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7%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만드는 펠로톤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의외로 회사의 분기 손실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8%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실적이 이날 시장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 전망이 되고 있고 대기업들에서도 기업에 대한 고용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이 고용을 일시 중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경기 전망 자체가 악화되고 있어서 신규 채용을 지금보다 더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공유업체, 최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적까지 잘 냈었던 이 리프트라는 회사 역시 인력을 13% 감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CEO의 말에 따르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크고 또 차량 공유보험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회사가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라는 점, 이날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라는 말처럼 어제 2.5% 하락했지만 간밤에는 그래도 1%대 하락. 해석을 계속해서 안 좋은 게 이어졌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더 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가장 그나마 선방했던 게 친환경 에너지가 좋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좋게 나와줬고요. 산업재 쪽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T하고 서비스는 둘 다 똑같이 묶어서 성장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3%, 2% 후반에서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거는 이제 어제처럼 대형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정유 쪽에서는 호실적을 낸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이날 정유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IT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게 밀린 게 메타 플랫폼스인데 이제 이게 한 2% 정도 수준이 2% 정도 수준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간밤에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광고 수익에 대한 둔화가 이어지면서 특히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가 4% 이상 또 밀리는 흐름들도 나와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IT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또 성장주 중에서는 이 스트리밍 쪽도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회사의 로쿠 쪽에서 4.5%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광고 수익이 역시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점점 시장의 침체가 이렇게 기업들한테도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 흐름들이 읽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는 제조업체 쪽에서 장비업체 쪽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렸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하락한 걸 합해보면 4% 이상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것이 스마트폰 이 부품을 만드는 퀄컴사 보셔야겠습니다. 7.6% 하락했는데요. 이 퀄컴사 쪽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하락폭을 크게 키웠었고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있는 게 스카이웍스 역시 그 비슷한 내용 속에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퀄컴과 스카이웍스의 공통점은 애플의 이런 부품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애플 역시 이러한 악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무려 4%나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는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갑이 닫힌다 쪽으로 해석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은행주는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그 위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렇게 큰 신용카드 회사들이 3% 이상 밀렸고 또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페이팔 역시 3.6%대로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워낙에 하락이 깊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소비재 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재 쪽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별 전망들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의류업체가 되겠는데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실적이 견고했고 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11% 정도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펠로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부진했지만 내년 초에 이런 운동기구에 대한 판매량이 좀 더 이런 계절적인 이유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이날 8%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이 되겠는데요. 바로 코노코필립스입니다. 5.7%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다른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까지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고요.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이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증권사의 호평을 받게 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썬런이 이 골드만삭스의 매수 의견 속에서 18% 급등했고요. 퍼스트솔라가 5.1%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 업종이 강세를 띄었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오늘의 종목 보겠습니다. 특징주 스타벅스가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냈는데 장 마감 후에 발표했고요. 매출이 84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81달러, 시장의 전망치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이번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회사의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까지 합해진 그런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1.9% 오르면서 8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엣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처럼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고, 이 엣지라는 기업은 뭐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의류를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5억 6,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0.37달러. 이제 휴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쓰는 유저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매출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이 최근 엣지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엣지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호평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졌다가 반발 매수세도 포함이 되면서 이날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요. 무려 13.9% 이날 시장에서 단독적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영국만 0.6%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만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에서는 75bp 이렇게 올리면서 부담이 될 법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 자체가 예상이 됐었던 만큼 큰 타격 없이 시장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어제 90달러 딱 찍은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면서 이날 88달러까지 다시 밀렸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계속해서 봉쇄를 이어가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담감 이어집니다. 0.7% 하락.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1% 이상 밀렸는데요. 지금 1630달러 수준이 거의 2년 반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2년물이 급등을 했었고 10년물도 따라가는 형국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 장 후반에 4.2에서 4.1까지 살짝 내려오면서 8.8bp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틀 연속으로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7%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연이틀의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연준이 당분간 고강도 긴축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오늘 2007년 이후 최고치에 오른 점이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21%까지 오르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년물 금리 역시 10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하면서 4.7%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어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고 이것은 4회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으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우려를 던졌으며 이것은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이 이어지며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2.8%, 0.5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를 나타냈으며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높아질 가능성도 27.3%로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일주일 전에 2.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산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전망이 악화된 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악재였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54.4를 기록해 전달에 56.7포인트와 시장 예상치였던 55.5를 모두 밑돌았지만
여전히 29개월 연속의 확장세는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20년 5월에 45.4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 지수는 50포인트를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9월에 60.6에서 10월에는 56.5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서비스업 고용 지수는 53에서 49.1로 하락했으며 반면 가격 지수는 70.7을 기록해 전달에 68.7 대비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반등했고 기업 활동 지수와 신규 수주 지수 모두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협회 측은 서비스 업계의 성장세는 이전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과 신규 수주, 고용 등의 둔화로 인해 서비스 업황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즉 BOE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오늘 통화정책위원회 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으며 이번 결정은 MPC 위원 9명 중 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1명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1명은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란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은 33년 전인 1989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기준금리를 사정 최저치인 0.1%로 대폭 낮춘 바 있으며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과잉 수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화이자가 이 정부 쪽에다 들어가는 이 백신과 관련된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화이자도 올랐고 모더나도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봤었었는데요. 이제 간밤에는 모더나가 급락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코로나19 백신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개장 초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0.75%가 하락한 147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계약 제조 파트너의 지원으로 모더나는 이전 예측치인 210억 달러와 비교해 올해 백신 매출이 180에서 1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각국이 1차 백신 캠페인을 완료함에 따라 오리지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국제시장에서 타격을 입었으며 업데이트된 오미크론 맞춤형 부스터의 출시는 미국과 유럽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3, 4분기 매출은 33억 6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35억 3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2023년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약을 통해 약 45억에서 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0만 5천 건의 고용 증가와 전달과 동일한 3.5%의 실업률이며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시작으로 드래프트 킹스, AMC 네트워크스, 카디널 헬스, CBOE 글로벌 마켓, 듀크 에너지, 그룹폰, 헐시 푸드, WP 캐리, 도미니언 에너지, 플로어 코프, 타이드 워터 잉크, 시네마크 홀딩스, 그리고 브릭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